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개정한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라는 점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강원도가 레고랜드 건설에 참여했던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정관리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레고랜드발 후폭풍, 김진태발 후폭풍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얼어붙은 채권 등 금융시장에 50조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겠다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사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뭐 PF다, ABCP다, 캐피탈콜이다, CP다, SPV다 등등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Y스트릿 이대호 편집인에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사실은 저희들은 10월 초부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난주 또 이번 주 거치면서 사태가 정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서 발행한 이 사태를 보니까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ABCP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 현재 레고랜드 사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네. 일반인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용어가 어렵죠. 예, 요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레고랜드 이 사태가 벌어진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거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해도 저희 와이프도 이게 뭐냐고 계속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 용어가 참 어렵기는 한데, 네. 일단 PF라는 건 이제 대부분 부동산 쪽에서 쓰이는 용어기는 한데,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 좋은 사업거리가 있다. 좋은 프로젝트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미래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담보는 없어도 네. 미래의 사업성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금융,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앞에서도 자산 유동화 증권, 뭐 ABCP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AB라는 게 asset backed, 그러니까 자산이 뒤에 있다. 그러니까 자산을 유동화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담보물을 가졌을 때 그걸 어디 금고 속에다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게 아까우니까 네. 금고 속에 있는 담보물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의 채권을 찍는 거죠. 네. 아예 부동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네. 그럼 우리 저 자산이 있으니까 저거 가지고 돈을 투자를 받자. 아예 그렇게 계획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가 SPC라는 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 프랜차이즈 빵집, 그게 아니고요. 예.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해서 아예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합작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그 SPC에다가 돈을 이제 태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은 이런 명목상 회사는 자체적인 신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냥 서류상의 회사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금리가 부담이 돼서 낮아빠질 수도 있는 거고, 최근처럼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하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불안하니까 신용을 누군가가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예, 보증을 해줘야 되죠. 예. 보증을 선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쉽게. 그래서 그게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건설사가 될 수도 있고, 공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 보증을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신용 등급이 또 달라지는 거죠. 이 사업장에. 네. 그래서 지금 네. 여보세요? 예. 그럼 네네.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라고 하는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돈을 투자하세요라고 해서 그렇죠. 돈을 끌어모은 거죠. 네. 그다음에 ABCP라고 하는 거를 이 채권을 유동화한다. 채권을 파는데 이게 이제 유동화한다는 게, 유동화된 채권은 여러 금융 상품에다 또 잘라서 여기저기 넣을 수 있잖아요. 말을 하자면 그렇죠. 무슨 펀드에다가도 넣고 신탁에다도 그렇죠, 넣고 막 그렇죠. 이렇게 잘라 판 거죠, 채권을. 그죠? 유동화해서. 예. ABCP나 ABS나 어떤 형태로 유동화해서 증권을 발행했다라는 건, 네. 누군가는 그 증권을 중개를 해줬고, 또 누군가는 그 증권을 샀고, 또 누군가는 그걸 펀드에 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본래의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겼고, 보증인이 제대로 돈을 안 갚아주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증권을 담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레고랜드 사태 그렇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람이 1대1로 있거나 뭐 정확하게 알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사실은 그 돈을 담아놓은 사람들이 채권을 담아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이거 막 파생상품으로 막 퍼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신용 보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증을 선 게 이 레고랜드 건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강원도가 되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렇죠. 근데 강원도가 이 네. 보증을 내가 이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건가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일단은 예. 여기 뭐 ABCP 투자자들도 많고 또 누군가는 본인이 그 사간 유동화 증권을 담보로 해서 또 누군가 파생 상품을 만들었을 그렇지. 수도 있는데 2차, 3차 연결고리가- 파생 상품이 막 만들어지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가 보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지방 그 지역 자치단체를 지자체를 지방 정부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앙 정부 다음으로 우량한 신용 등급을 가진 게 바로 지방 정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거는 확실한 채권이야라고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은행이나 건설사나 증권사나 극단적으로 망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강원도가 망하겠어?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믿고 투자를 해줬는데 그랬는데. 믿는 도끼 이제 발등이 찍힌 거죠. 그래서 강원도가 지난달 말에 일단 선언을 했죠. 그 네. 중도개발공사 이게 조금 너무 퍼주기식 계약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뭐 혈세는 계속해서 투입이 됐는데 사업성은 부진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약속을 했던 채무 보증을 이행하지 않고 이걸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정 관리 보내겠다.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놀란 거죠. 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강원도는 2,050억 원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못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부에서 50조 플러스 알파를 채권 및 금융시장에다가 넣는 채권 시장 등 금융시장에 넣는다. 채한 기금 포함해서 네. 2,050억 원 보증 못 하겠다고 하는데 50조가 넘게 들어가나? 이게 그만큼 큰 일이야?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사태가 커진 겁니까? 2,050억 원. 아, 이거 뭐 보증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지나? 왜 이렇게 파장이 커지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 가래로도 못 막고 예. 이제는 굴삭기로 막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 예. 말 그대로 신용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신용이 저쪽에서 깨졌다. 예. 2천억 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빚이 일빚이라던 건설사가 보증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우량한 지자체가 보증한 것도 이렇게 배째라가 되니까 야 지방 정부를 못 믿는데 은행이라고 믿겠어? 건설사라고 믿겠어? 증권사라고 믿겠어? 다른 지자체는 괜찮아? 아무것도 못 믿겠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이른바 이제 패닉에 빠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죠. 뭐 멀쩡한 회사채를 갖고 있는 기관들도 이걸 팔아서 단기 유동성을 막 챙겨야 되는 상황이 몰리다 보니까 네네. 멀쩡한 채권을 지금 내다 파는 거고 또 저쪽 기관에서 멀쩡한 채권들 팔면서 막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채권은 반대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손실을 보느니 야 우리도 내다 팔자. 아, 이렇게 되면서 또 투매가 올라오게 되는 벌어지는군요. 거고 그래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거고요. 그래서 네. 정부가 긴급하게 나서서 뭐 채권 시장 안정 펀드도 다시 가동을 하고 뭐 기업 어음이라든지 회사채도 뭐 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네. 이제 주택 그 도시보증공사, 보증공사. 예,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 동원을 해서 또 보증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채권시장 안정펀드, 채안펀드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20조 원. 네, 회사채나 기업 어음 매입에 16조 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에 3조 원. 아까 말씀해 주신 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 지원 등에 10조 원에서 50조 원이 넘는 돈이 지금 들어가는 판인데 지금 금리 인상 막 해가지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조금 이렇게 돈을 그 한국은행으로 갖고 들어와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50조를 이렇게 시중에 결국은 풀린다는 건데 50조 플러스 알파가
네. 이거 뭔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부의 물가를 잡자,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자라는 정책과 지금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푸는 것, 이 사이에 엇박자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긴축을 하고 있고 네.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푼다. 이렇게 좀 엇박자가 맞기는 맞는데 네. 일단 그만큼 급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아, 정밀히 말하면 유동성을 푼다라기보다는 지금 막혀 있는 저 혈맥을 뚫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뭔가 50조 원어치 뚫어뻥을 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근데 또 엄밀히 말하면 네네. 이 50조 원을 많은 분들이 그냥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쓰는 네. 돈은 아닙니다. 네네. 일단은 그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그냥 최대 20조 원까지 돈을 조달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건 대부분은 뭐 시중 은행들, 시중의 보험사들, 네. 증권사들 또 증권 관련 뭐 유관 기관들 이런 네. 쪽에서 돈을 긁어 모으는 거거든요. 네네. 캐피탈 콜이라는 게 뭐냐면 네. 말은 어렵지만 캐피탈은 자본, 콜은 부르다. 그러니까 돈 좀 가져오십시오. 우리 20조 원어치 약속한 거 있잖아요. 네네. 증권사 돈, 보험사 돈 네. 가져와서 우리 그걸로 채권 삽시다 네. 하는 거니까 채권을 사게 된다면 그게 그만큼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의 자산으로 이제 가는 거여서 또 그들이 그냥 돈을 막 쓰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증 지원을 이제 10조 원어치 해준다라는 것도 사실은 네. 보증을 그 규모로 서준다는 뜻이지 뭐 10조 원을 누구를 주거나 이건 또 뭘 사주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오늘 김진태 지사가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BNK 투자증권에 이미 4개월치 선취이자를 납부했고 만기 연장을 협의한 후에 회생 신청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BNK 투자증권사가 강원도와 협의 없이 부도 처리한 것이다. 라고 해서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BNK 투자증권의 협의 없는 부도 처리가 문제다. 라고 BNK 투자증권 쪽을 지목을 했습니다. 글쎄요. 사실 BNK 투자증권은 엄밀히 말하면 이 사업장을 보고 그리고 보증인을 믿고 이거를 이제 유동화를 해서 고객들에게 이 증권을 사다 판 금융회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인인 거죠, 중개인. 중개인이죠. 거기가 투자를 했다라기보다는 예.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은 누구를 믿었느냐? 강원도를 과연 믿었죠. 중개인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업 주체와 보증인을 믿었을까요? 그것만 봐도 사실은 답은 나오는 거거든요. 예. 레고랜드와 강원도를 믿었죠. 사업 주체인 레고랜드 그리고 보증인인 강원도를 믿고 돈을 넣었지. 네네. BNK 투자증권하고 넣겠습니까, 사실. 예.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디폴트는 선언한 적도 없고 선언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21일 날 2,050억 원을 강원도 예산에 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네. 요 조치는 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나요? 이 해명은 일단 맞는 얘기고요. 디폴트 선언한 적 내 입으로 없다고 하는데. 예. 디폴트라고 말은 하지 않았으니 이건 디폴트가 아니다가 아니죠. 예, 사실상? 사실상 디폴트고 예.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막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나고 한 것만 봐도 이거는 네. 사실상의 디폴트가 맞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부랴부랴 다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에 돌아오는 2,050억 원을 우리가 예정대로 보증을 네.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중도개발공사를 기업 회생 절차 시작 신청을 하는 건 예정대로 또 신청을 하겠다. 즉 법정관리 보내겠다라고는 또 했어요. 예. 그럼 이제 법정관리를 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법정관리인이 선임이 돼서 그렇죠. 일단 채무, 채권 다 동결, 돈을 다 묶어 놓으시오 네. 하면서 법원이 또 보고 이 돈은 먼저 줍시다, 이 돈은 나중에 주십시다, 또 그렇게 이제 가르마를 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본인이 약속받은 시기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디폴트거든요. 예, 못 받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못 받을 게 근데 뻔한데 너무. 예. 법정관리로는 보내되 디폴트는 아니다. 약속한 시간 안에 또 다시 돈을 보증은 주겠다.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또 약간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약속한 시간에 돈을 보증을 하는 건 보증금을 낼 수 있으면 회생 신청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 자산 채권 채무 다 동결시키고 약속한 시간에 하려면 동결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약속한 시간에 돈 갚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뒤가 좀. 약간 요게 좀 아리송하기는 한데요. 이거를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일단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예, 예. 보면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고요. 네네. 만약에 네. 정말로 강원도가 전임 도지사의 실책을 문제 삼으려고 했다면 네. 사실 감사를 의뢰하든 고발을 하든 그건 얼마든지 그 행정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그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네네. 시장과의 약속은 지키고 지켜야죠. 예. 감사를 하든 고발을 하든 했어야 하는데 네네. 일단 시장과의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시장을 혼란에 빠진 다음에 뒷수습을 하는 거 네. 이거는 좀 선우가 좀 잘못되기는 했죠. 자, 어쨌든 이제 뒷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50점 플러스 알파를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금융시장이 이 특히나 채권 시장이 신뢰와 신용도가 채권 시장 전체의 신용도와 신뢰도가 깨져버렸는데 이 정도 조치로 좀 이 신용도, 신뢰도, 안정성 회복이 가능할까요? 앞에서도 이제 신뢰도가 깨졌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게 엎질러진 물이기는 한데 네. 그냥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도 없지만 네. 만약에 그 물을 담고 있던 그릇이라도 멀쩡하면 그 그릇에 새로운 물을 채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물을 담고 있던 유리잔, 그 그릇이 그 자체가 와장창 깨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유리잔과도 같아서 네. 한 번 깨지면 이걸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 금리가 조금 진정이 되기는 했는데 네. 그래봐야 지난주 금요일에 일어났던 금리 급등이 지난주 목요일 수준으로 하루 정도 되돌아간 거예요. 아직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채한 펀드가 돌아가는 11월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예.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삼성이나 현대도 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정치권이나 정부 측에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이나 이런 거를 좀 대변해서 이렇게 좀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좀 하나 해주시죠. 많이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사례가 굉장히 이제 좋지 못한 선례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네. 또 이제 시민들에게 타산지석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채권의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는 말 그대로 그 사업장의 사업성, 네. 보증인의 신용도만 보면은 크레딧이라고 해서 신용 등급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다음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지? 다음번 도지사, 다음번 시장은 누가 될 것 같지?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떻지? 전임 도지사는 혹시 다른 데서 도지사할 때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있진 않나?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이거는 금융이 아니라 금융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금융은 금융대로, 네.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이번에 아마 뼈저리게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이 깨진 그릇을 다시 이어붙일 대책이 없다 당장은 이렇게 들려서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 다음 도지사 시장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까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타산지석으로라도 삼아야 한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대호 와이스트리트 편집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